이보게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겠나? 나이가 들면은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진다지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말소리는 더 또렷하게 가슴을 파고들더군. 내가 이 세상에서 80에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을 연기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입술 사이에 아주 무서운 불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그냥 해본 소리야,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 그냥 해본 소리 한마디에 평생 공들여 쌓아온 집안채가 불타버리는 걸 나는 참 많이 더 봤어. 특히 50살, 60살이 넘어서도 남의 말을 옮기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어.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거둘 것과 버릴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입으로 죄를 짓고 있으니 그 노년이 어찌 평안하겠나. 옛사람들이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던 건 결코 겁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야. 이건 이 땅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뼈저린 후회 속에서 찾아낸 삶의 진실이지. 자네들 혹시 구시화문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입은 곧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지. 문을 잘못 열어두면 도둑이 들고 찬바람이 들어오듯 입을 잘못 놀리면 내 안에 있던 복이 다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원망과 고통만 차오르게 되는 법이야. 내가 젊었을 적에 본 어느 노신사가 생각나는군. 그분은 참으로 덕망이 높고 재산도 많았지. 그런데 그분에게는 고치지 못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 바로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어 안쟁거리로 삼는 것이었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지위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위에는 아청꾼들만 남고 진실한 벗들은 하나둘 떠나갔어. 결국 그분이 병석에 누웠을 때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그분이 마지막에 내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해. 최씨, 내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더 무거웠네. 이보게, 자네가 지금 무심코 던진 비난이나 비아냥거림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네. 특히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내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내 운명을 다스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해. 젊을 때는 패기로 산다지만 나이가 들면 품격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 품격은 값비싼 옷이나 좋은 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세상에는 절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야기가 있어. 남의 아픔, 남의 집안 사정, 그리고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섞인 말들. 오늘 나는 자네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고 싶어. 왜 우리가 남의 인생의 감정의 찌꺼기를 보태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입을 복이 들어오는 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이야. 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게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네를 꾸짖으려는 게 아니야. 그저 자네가 남은 생을 조금 더 평온하게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이 할아비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생각해 두게. 인생은 길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네. 지금 자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나?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칼날을 숨기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네. 이보게, 살다 보면 누구나 몸에 흉터 하나쯤은 안고 살기 마련이지. 겉으로 보이는 상처도 아프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멍자국이라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는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도 남의 가슴에 박힌 커다란 대못은 너무나 쉽게 건드리곤 해.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난 것처럼 말이야. 내가 오늘 자네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거야. 남의 아픔이나 불행,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함을 절대로 입 위에 올리지 말게나. 우리네 사는 세상이 참 팍팍하지. 그래서인지 남이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은근히 안도감을 느끼는 고약한 신보가 사람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어. 아이고, 저 집 아들이 이번에도 시험에서 떨어졌다며, 그 집 남편은 사업하다 망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던데. 이런 말들 자네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독이 든 화살이 되어 꽂히는 법이야. 생각해 보게나. 자네가 정말 힘들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자네의 불행을 반찬 삼아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을 베어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들 하지만 그 정이 때로는 지나친 간섭과 비수화되어 돌아올 때가 많아. 진정한 어른이라면 남의 눈물을 보았을 때 손수건을 건네지는 못할 망정 그 눈물에 소금을 뿌리지는 말아야지. 나도 예전에 연극 무대에서 실수하고 크게 넘어졌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내 실수를 두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동료들의 말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 격려 한마디보다 비아냥거리는 그 말들이 내 심장을 얼마나 옥죄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그때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던 선배 한 분이 계셨지. 그분의 그 침묵이 나에게는 수천 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어. 아픔을 아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이라네. 자네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그 못된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나.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남의 흉터를 들춰내어 웃음거리로 삼으면 머지않아 내 몸에도 똑같은 흉터가 생기게 마련이야. 이건 미신이 아니라 인생의 이치지.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석처럼 닮은 것을 끌어당기거든. 내가 뱉은 독한 말은 허공을 떠돌다 결국 내 집 앞마당으로 돌아와 뿌리를 내린다네. 특히 50살이 넘은 나이라면 이제는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경할 줄 알아야 해.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왜 그런 부족함을 갖게 되었는지 자네가 다 알 수 없지 않나? 그저 오죽 힘들었을까? 참 애쓰며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게 최고의 덕목이야. 입을 열어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자네의 격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자네가 쌓아온 인생의 무게는 가벼운 깃털처럼 날아가 버릴 걸세. 혹시 지금껏 누군가의 아픈 곳을 건드리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밤에 깊이 뉘우치게나 그리고 다짐하게 다시는 타인의 눈물을 내 입술의 놀이개로 삼지 않겠다고 말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기도 하니까 남의 흉터를 덮어줄 줄 아는 그 넓은 가슴을 가질 때 비로소 자네의 삶에도 평온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걸세. 명심하게나 말은 아끼면은 보석이 되지만 내뱉으면은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자네 길을 걷다가 남의 집 담장이 났다고 그래서 그 안을 빤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 아니면은 열린 대문 틈으로 그 집 마당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핀 적은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게야.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과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네. 오늘 내가 들려줄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남의 집안 사정에 대해 입을 닫으라는 것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이웃 참 정겹고 따뜻한 말이야. 그런데 이 우리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해. 남의 집 부부싸움 이야기, 자식 교육 문제, 고부 갈등 같은 은밀한 이야기들을 마치 제 집일인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저 집은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래. 그 집 부부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벌써 갈라섰다며 이런 말들 말이야. 이보게 남의 집 안방 사정은 그 집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단면만 가지고 마치 그 집의 모든 걸 다 아는 전문가처럼 떠들어대곤 해. 자네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결국 그 집에 화목을 깨트리는 불씨가 된다는 걸 왜 모르는가. 내가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촬영할 때 본 일이 있네. 참 금슬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이 밖에서 딴살림을 차렸다더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누군가 무심코 뱉은 추측성 말이 발 없는 말이 되어 온 마을을 휘저어놓은 거지. 결국 그 부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편은 아픈 노모를 아무도 모르게 간병하러 다녔던 거였네. 진실이 밝혀졌을 땐 이미 그 부부의 삶은 무너진 뒤였지.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라며 혀를 찼지만 그건 살인보다 더 잔인한 짓이었어. 자네들 입은 무겁기가 바위 같아야 한다는 말을 잊지 말게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의 집안일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는 건 정말 못난 짓이야. 남의 집 자식이 취직을 못했든 결혼이 늦어지든 그건 그 집안의 몫이지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진정한 이웃사랑은 그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네. 남의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네의 입술은 더 무거워져야 해. 남의 비밀을 내 입을 통해 배설하는 순간 자네는 신뢰를 잃고 천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걸세. 그리고 명심하게, 자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남의 집 비밀은 내일이면 자네 자신의 비밀이 되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남의 집 치부를 들춰내는 입술은 결코 깨끗할 수 없어. 남의 집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들 하지만 그 죽을 먹고 배탈이 나는 건 결국 자네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네. 50살이 넘은 나이라면 이제 내 집 앞마당의 잡초를 먼저 살피게나 내 자식과 내 배우자의 마음을 한 번 더 어루만져주고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 침묵을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남의 집 담장안을 궁금해할 시간에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네.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그 깊은 침묵이야말로 자네를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훈장이 될 걸세. 이 할아비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게. 남의 집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자네 집안에도 진짜 평화가 찾아올 테니까. 자네들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 참으로 슬픈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무서운 벌레가 무엇인지 아나? 바로 질투라는 놈이라네. 오늘 내가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는 남의 성공과 재물 그리고 그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것이야. 주변에 누가 땅을 사면은 같이 기뻐해 주질 못할 망정 그거 분명히 뒷돈으로 산 걸 거야. 운이 좋아서 그렇지 실력은 형편없어 라며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지. 심지어는 저러다 곧 망할 걸 하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해. 이보게,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해서 뱉는 말은 상대방의 성공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라네. 남의 빛나는 성취를 보며 침을 뱉는 순간 자네의 인생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게 되는 법이야. 생각해보게나 누군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풍경을 즐기고 있다면 자네가 할 일은 그 사람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나도 저 산에 오르기 위해 신발끈을 묶는 것이어야지 산 밑에서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려오나? 아니지. 돌을 던지는 자네의 팔만 아프고 마음만 비뚤어질 뿐이야.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남의 성공을 시기하며 그들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하네. 그건 자네가 그만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 나도 오랜 세월 연기자로 살면서 참 많은 동료의 부침을 지켜봤어. 갑자기 큰 인기를 얻어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상을 휩쓰는 이들도 있었지. 그럴 때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시기 어린 말들은 참으로 고약했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백이 좋아서 저 자리에 간 거지. 하지만 말이야, 내가 곁에서 지켜본 그들은 남들이 잠든 밤에 대본을 외우고 남들이 쉴 때 발성을 연습하며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어. 그 땀방울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 비난하는 건 참으로 비겁한 짓이지. 이보게, 남의 지갑 사정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게나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이 정도는 내야지. 돈만 많으면 뭐해.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말들은 자네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네. 타인의 풍요로움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야. 남의 복을 빌어주는 입술에는 복이 깃들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입술에는 가난과 원망이 깃드는 게 세상의 이치라네. 특히 50살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시기하며 뒷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이제는 내 손에 쥔 것이 적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한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남이 잘 되면은 참 장하다. 그간 고생 많았겠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게.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자네에게는 더 큰 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걸세. 남의 성공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이야. 그 아까운 시간을 왜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쓰나? 그럴 시간이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나
남의 집 앞마당에 핀 꽃이 예쁘다고 시샘하여 꺾으려 하지 말고 참 곱게도 피었구나 하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그런 넉넉한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자네의 인생에도 시들지 않는 꽃이 피어나게 될 걸세. 남의 성공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울임을 잊지 말게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내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말을 던질 때도 있지. 그럴 때면은 우리 마음속엔 당장이라도 똑같은 독설로 대갚아주고 싶은 불길이 치솟아 너는 얼마나 잘났냐고, 너는 그런 적 없냐고 소리치고 싶을 게야. 하지만 말이야, 그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말게나. 누군가 나를 헐뜯을 때 똑같이 맞대응하는 건 상대방이 던진 오물을 내 손으로 받아 내 몸에 묻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진정한 어른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네. 나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날아올 때 그저 허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진짜 실력이지.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야. 얕은 개울물이나 돌멩이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지 깊은 강물은 그 어떤 오물이 들어와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하며 바다로 흘러가네. 자네의 마음도 그 깊은 강물 같았으면 좋겠어. 내 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를 키우는 일이라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자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게나. 혹시 미움이 섞여 있는 물건이나 볼 때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떠오르는 물건이 있다면 과감히 비워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비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남의 인생 이야기들도 함께 비워내야 해.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집이 저렇다더라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오늘 하루 자네가 마주한 맑은 하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불꽃,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자네를 지켜준 가족의 얼굴을 채워넣게나.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자꾸 남에게 말하며 확인받으려 하지 말게. 상처는 자꾸 들춰낼수록 덧나기 마련이야. 그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 아픔조차도 내 인생의 한 조각으로 품어주게나. 그리고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구차한 변명 대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건네고 그 뒤엔 긴 침묵으로 반성하게. 말로 지은 죄는 오직 진실한 뉘우침과 선한 행동으로만 씻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은 좀 더 향기롭게 살아보세.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밧줄이 되었으면 좋겠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거친 말 대신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이 소박하고 귀한 말들로 자네의 하루를 채워보게나. 그런 말들은 자네의 영혼을 살찌우고 자네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걸세. 이보게,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네. 남의 허물을 찾아낼 시간에 내 안에 빛을 먼저 찾게나. 자네는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남의 인생을 입에 올리며 자네의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굳게 담은 입술 뒤에 깊은 자애로움을 간직한 사람, 말 한마디에도 산처럼 묵직한 신뢰가 담긴 사람. 나는 자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빌겠네.